자, 여러분, 안녕.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게 됐어요. 원래는 선생님이랑 요 부분은 같이 했었는데,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갑자기 돼버리는 바람에 선생님이랑 요 부분을 이렇게 유튜브로 하게 됐어. 그렇지만 우리는 역시나 너무나 프로고 얼굴을 못 보는 건 너무나 아쉽지만, 그래도 잘 공부해서 진도 잘 맞춰가지고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역시나 시크릿 단어 잘 정리해가지고 클래스팅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보면은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복습한 게 아니라 했던 내용을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선캄브리아 왜 이렇게 두꺼워? 그렇지, 선캄브리아 시대에 부터 해가지고 각각의 시대에서 번성했던 동물들과 식물들을 한번 알아봤었다. 선캄브리아 시대 때 가장 유명한 화석이 뭐였어요? 그렇죠.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아이였고, 얘는 남세균이랑 탄산칼슘이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구조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선캄브리아 시대 다음으로 어디 시대로 넘어와? 그렇지. 고생대로 넘어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고생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어떤 동물이 검정 번성을 했어? 그렇지. 삼엽충이라고 하는 애가 참 많았고, 그리고 식물 중에서는 그렇죠. 양치식물이 굉장히 번성을 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생대 말기쯤에 해가지고 아주 큰 생물 대멸종이 한번 일어났었다라고 저번 시간에 배워봤어. 그리고 이제 고생대 다음으로 우리는 그렇죠. 중생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중생대 때는 어떤 아이들이 굉장히 번성을 했어? 그렇지. 공룡, 즉 파충류에 해당하는 공룡인 애들이 엄청 번성을 했고, 식물들 중에서는 그렇지. 거시식물이 굉장히 번성을 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중생대 말기에도 생물 대멸종이 있어가지고 많은 공룡들이 죽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생대 다음, 그렇죠. 신생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요 신생대에서는 어떤 아이들이 굉장히 번성을 했어? 그렇지. 포유류가 굉장히 번성을 했고, 그 포유류 중 하나인, 그렇죠. 인류가, 우리 인류도 포유류잖아. 이 인류가 처음으로 출현하게 된 그 시대가 신생대였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동물들 얘기고, 신생대에 또 번성했던 식물의 종류는 뭐였어? 그렇죠. 속시식물이 굉장히 번성을 했었다라고 했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지질시대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각 시대에서 번성했던 동물들과 식물들, 그리고 어떤 대멸종들이 일어났던 시기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부터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생물 대멸종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어. 본다면은 첫 번째 빈칸에는 우리 생물 대멸종이란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생물 대멸종. 자, 생물 대멸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많은 생물들이 한꺼번에 멸종하는 대규모의 멸종을 생물 대멸종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지질세 동안 총 5번이 일어났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놓고 가야겠네요. 즉, 지질세 동안 의미 있는 생물 대멸종이 5번 일어났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래프로 확인해 보면 저기 X축이 시간, 그리고 여기 Y축이 생물의 수라는 것을 한번 볼 수 있겠네. 보면은 생물의 수가 쭈쭈쭈쭈 증가하다가 고생대 좀 초중반쯤에 한번 팍 꺾이 내려가고, 또 가나 싶더니 한 번 또 꺾어 내려가고, 또 가다가 한 번이면 완전 크게 한번 팍 꺾어 내려가가지고 생물 대멸종 일어나고, 또 더 올라오는 거 싶더니 한 번 더 한 번 일어나고, 또 쭈쭈쭈쭈쭈쭈 하더니 한 번 더 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의미 있는 생물 대멸종이 5번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여기 빈칸에 각 멸종, 즉 5번 일어났잖아. 각 5번의 대멸종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잘 따라오고 있죠? 생물 대멸종의 원인, 이거 필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즉 1번은 첫 번째 원인 그게 아니라 여기 1번은 첫 번째 대멸종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쓰는 거는 아까 일어났던 두 번째 대멸종의 원인이라는 거. 어쨌든 이제 첫 번째 일어난 대멸종의 원인은 빙하의
확산으로 우리가 그 원인을 잡고 있습니다. 빙하 확산. 즉, 그 시대 때 빙하가 엄청 확장이 된 거야. 즉, 바닷물이 얼어서 다 빙하가 됐다라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빙하가 확장됐으니까 우리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그렇지, 당연히 낮아지지. 바다가 얼어서, 즉 바닷물이 다 얼은 빙하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해수면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되면서 바다와 그 육지 그 사이에 약간 얕은 바다면 만 쪽에 살았던 아이들이 다 멸종을 하게 된 거야. 괜찮겠어? 왜? 해수면 점점 줄어드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얕은 바다에 살았던 아이들이 그냥 육지로 떠내려오게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치? 그러면서 많은 생물들이 죽었고, 그리고 얘들아, 빙하가 확산된다는 것 말 자체가 그때의 기온이 높았다라는 거야, 낮았다라는 거야? 그치, 낮았다라는 거지. 즉, 이때 기온이 낮아지면서 많은 아이들이 얼어 죽었다. 괜찮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어났던 대멸종의 원인을 보면은 이때는 해양의 무산소화가 원인이 됩니다. 혹은 뭐 소행성이 충돌했다라는 썰도 있어요. 그래서 본다면 해양의 무산소화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 자, 아까 바로 여기 두 번째 대멸종이 일어나기 전에 첫 번째 대멸종에서 빙하가 확산됐다라고 했었죠. 오케이. 근데 이런 빙하가 확산되었다가 이제 녹은 거야. 시간이 흘러서 녹은 거야. 근데 녹다 보니까 이제 그 녹으면서 거기 안에 있던 부유물들이 바닷물을 떠다니게 된 거야. 약간 지금 생각하면 그냥 많은 쓰레기들이 바다를 둥둥 떠다녔다고 생각하면 돼요. 즉, 바다 위에 그런 부유물층이 쌓이다 보니까 대기 중에 산소가 그걸 뚫고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렇지,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해양 바닷속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해양의 무산소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당연히 바닷속에도 산소를 필요로 하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런 애들이 산소가 없으니 당연히 살 수가 없었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은 생물들이 또 죽게 되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일어난 대멸종. 요건 한번 체크. 왜냐고 한다면 세 번째 일어난 대멸종이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었거든. 오케이, 그럼 얘는 왜 대멸종이 일어났냐라고 한다면 이때 판게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뭐 빙하기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럼 먼저 이제 판게아라는 게 보면은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즉 지금은 뭐 아시아 대륙,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이 다 떨어져 있지만 요때 요 세 번째 대멸종이 일어날 때 이러한 판때기들이 즉 대륙판들이 하나로 뭉쳐서 큰 판을 형성해 버린 거야. 바로 요 큰 판덩어리를 우리는 판게아라고 한다고요. 오케이. 즉 여러 대륙들이 다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큰 덩어리인 판게아를 형성하면서 어떤 애들이 다 난리가 났냐라고 한다면 요 얕은 바다에 살던 아이들이 얘네가 다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요 얕은 바다에 살던 아이들이 다 살 곳을 잃어버린 거야. 오케이? 그리고 지금은 얘들아 지금 아까 말했던 뭐 아시아 대륙이 있고 아프리카 대륙이 있다며. 근데 얘들아 우리 아프리카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랑 기후가 똑같아요? 달라요? 그 다르지. 거긴 덥잖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 아프리카에 비해서는 약간 춥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상관없이 이 땅덩어리를 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제 둥둥 떠다녔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얘네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판게아가 북극에 형성되었는지 뭐 적도 지방에 형성되었는지 그거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어느 한 군데에 큰 땅덩어리가 생겨버린 거니까 원래 그 지역과 완전 반대 기후에 살던 아이들, 반대 기후에 살았던 아이들은 완전히 적응을 못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엄청 큰 규모의 생물 대멸종이 일어났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넘어서 즉 네 번째로 일어난 대멸종의 원인은 이제는 아까 만들어졌던 그 판게아가 다시 분리가 되면서 대멸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판게아가 분리됐다라는 건 결국 땅덩어리가 분리되었다라는 말은 흔들리고 깨져서 그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화산 활동이 엄청 많이 일어나면서 많은 아이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일어난 대멸종의 원인은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뭐 소행성이 충돌했다라는 썰도 있었고 아니면은 화산 폭발이 엄청 크게 일어났었다라는 말도 있었고 뭐 빙하기도 있었고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다. 괜찮을까요?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내가 지금 5번의 대멸종이 일어난 원인을 설명했는데 어느 것 하나 100% 확신한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겠다. 이 시대쯤 이런 걸 연구해보니까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놓은 거지, 이것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 100%다 맞다라는 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 가장 유력한 가설들만 내가 설명한 거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각각의 대멸종을 한번 봤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한번 체크만 해보면, 첫 번째 여기 보면은 고생대 말기의 대멸종, 즉 여기 세 번째 일어난 거, 요건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왜냐면 얘는 아까 말했다시피 가장 큰 규모의 멸종이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얘는 왜 일어났을까라고 한다면 이때쯤 판기아를 형성하지 않았을까라고 그 원인을 추정하고 있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는 우리가 여기도 한번 중생대 말기 일어났던, 여기 그 5번째 일어났던 그 멸종을 한번 체크를 해놔야 되는 게, 왜냐면 가장 유명한 거, 그 공룡들 죽었던 그 대멸종이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고 있기로는 운석 충돌이나 아니면은 화산이 분출되면서 많은 생물들이 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네모 빈칸 채워보면은, 네모 빈칸은 간단해요. 이거는 이제 네모 빈칸은 운석 충돌설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운석 충돌설. 얘는 아까 말했다시피 중생대 말기에 일어났던 그 공룡들 싹 다 죽은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운석이 충돌을 했으니까 얼마나 큰 진동이 왔겠어. 그러니까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 산사태가 당연히 발생했을 거고, 그리고 충돌했을 때 그 열, 그 스파크가 너무나 높은 고온이었던 거지. 그러면서 지각이 녹으면서 발생한 화산가스에 의해 산성비가 내리고 바다를 오염시키는, 그냥 거의 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거야. 그치? 이제 게다가 그런 운석 충돌로 얼마나 먼지가 발생을 많이 했겠어. 그러니까 그 먼지가 또 설상가상으로 햇빛까지 차단해가지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낮아졌어요. 이거는 거의 멸종하라고 거의 제사 지내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많은 운석 충돌설로 인해 많은 것들이 야기가 되잖아. 이런 요인들로 많은 동물들이 죽었다. 오케이. 식물들도 당연히 죽고. 자, 넘어가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대멸종에 의한 생물계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결국 생물이 멸종하는 원인은 너무나 다양해. 뭐 지각변동, 수륙분포 변화, 소행성 충돌, 즉 너무너무나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결국 이걸 한마디로 설명을 해보자면은 요 밑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는 너무 중요한 말. 즉, 빈칸 지구 환경이 변했을 때 생물이 적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즉, 지각 변동이나 이렇게 일어나면서 또 막 환경이,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바뀌어. 그리고 수력 분포하면서 또 환경이 바뀌어. 그리고 소행성이 충돌하면서 환경이 바뀌잖아. 근데 여기에 적응하면 사는 거야. 적응하면 살아. 즉, 대륙이 흔들려도 내가 거기 적응하면 사는 거야. 그치만 왜 죽은 거야? 적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오케이? 즉, 봐봐. 아까 우리 이거 그래프 확인했잖아. 그래서 아까 고생대 말기 일어났던,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의 생물이 다 죽어버린 요 고생대 말기의 대멸종이 너무나 큰 대멸종이지만,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기 나머지 얘네들은 살은 애들이야. 살아있잖아. 즉 모든 생물이 죽은 건 아니야. 즉 어떠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적응하는 애들은 살아요. 그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왜? 생물은 자기가 사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이야. 개체이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 생물이 멸종하고 대멸종을 하고 그런 생물계가 변화하는 그 이유는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냐 혹은 하냐, 요 차이라고요. 그리고 방금 이 밑줄 친 요 개념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요거를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생물이 살려면 그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러한 대멸종의 원인을 설명하는 가설은 너무나 많아. 아까 봤잖아. 빙하기가 왔다, 운석이 충돌했다, 화산이 폭발했다,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즉,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 거죠. 즉, 어느 것 하나 딱 집어서 말할 수 있어. 그때는 무조건 빙하기야, 뭐 그때는 무조건 화산 폭발이야, 이렇게 딱 하나 찝을 수가 없단 말이야. 왜? 우리는 그때 살지 않았거든. 우리는 그 시대에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추정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그냥 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때 뭐 빙하기가 왔을 때쯤에 뭐 대륙도 좀 움직이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복합적인 원인을 추정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대멸종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그 와중에 살아남은 생물은 멸종한 생물의 공간을 차지해서 이제 번성하거나 더 뻗어나가거나 다른 종으로 진화하거나 분화하거나 라는 식으로 이어가게 되면서 다시 생물 종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오케이. 즉 여기 또 나오죠.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종으로 진화를 하면서 생물 다양성을 형성하였다. 결국 적응을 하면 다 살게 되어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진화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 진화는 조금 이따가 다시 더 정확하게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기 이 페이지 마지막 빈칸은 여기 해양모산소설 쓰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떠한 부유층이나 혹은 적조 현상, 즉 식물성 플랑크톤이 그 우리 바다의 표면에 쫙 쩔어버린 거야. 그치? 그러면서 걔네들 때문에 어떤 층이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산소가 바닷속으로 잘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해양무산소화가 일어났다라는 거. 오케이? 넘어가세요. 넘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배워보게 될 거냐라고 한다면은 자, 이거 프린트 잘 받았죠? 프린트 우리 확인했지? 클래스팅에. 자, 그래서 요 프린트를 본다면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진화와 변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개념과 그리고 이런 게 우리의 생물계에서 어떻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하기 전에 우리 여기 위에 빈칸 조금 남은 빈 공간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요걸 한번 쬐까맣게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왜냐면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머릿속에 항상 심어두고야 있어야 하는 그런 큰 틀을 한번 잡기 위해서 자 보면은 제가 선생님이 이렇게 이중나선 그렸네. 이거 이중나선으로 그려진 유전물질이 뭐겠어요? 그렇죠. DNA. 여러분 다 대답했죠? 근데 DNA가 있고 이 DNA에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특정 부분을 내가 뭐라 그런댔어? 그렇지. 유전자라고 한다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1학기 2차 고사 때는 이 유전자로 하여금 어떻게 RNA 즉 전사를 하고 그 RNA로부터 단백질을 합성하는 즉 번역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사와 번역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배웠다라면 이번 단어는 그게 아니야. 일단은 유전자로 하여금 결국 나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죠. 왜? 단백질을 합성해야 나의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뭐였어? 히읗, 지읒. 그렇지, 형질. 형질이라고 한다는 것은 표현형이라고 해서 표현형. 즉 내가 겉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나의 특성. 즉 내 머리가 곱슬머리인지 직모인지 내가 백인인지 황인인지 그리고 내가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으로 즉 내가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나의 표현형을 내가 형질이라고 한다라고 했어. 즉 우리가 저번에는 이런 유전자로 하여금 요 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요 단백질을 합성하기까지의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배워봤다면 요번 시간에서는 요 관계에다가 더 초점을 둬야 돼. 어떤 관계냐고 하면은 결국 내가 어떠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나는 어떠한 형질이 나타난다고. 요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이번 단어를 시작해야 돼. 즉 내가 A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A라는 형질이 나타난다라는 요 관계에 딱 틀을 잡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본다면 이제 진화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그래서 첫 번째 빈칸은 진화입니다. 진화라고 본다면 어머나 우리 뭐 안 했다. 그렇지 우리 시크릿 단어 안 했다. 시크릿 단어 첫 번째는 아까 방금 배웠죠? 생물 대별종을 첫 번째 시크릿 단어로 한번 박아두고 가겠습니다. 알았죠? 첫 번째 시크릿 단어 생물 대멸종.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진화로 오면은 자, 밑줄 한번 쳐볼게요. 진화라고 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그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는 과정을 우리는 진화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 진화라의 뜻에 여기다가 적응하여 여기다가 요 말을 한번 추가하도록 할게요. 적응하여 형질이나 몸의 특성이 변화하는 게 진화예요. 즉 세대가 거치면서 내 성격이 변하거나 내 입맛이 변하거나 이런 게 진화가 아니고 진짜 눈으로 보여지는 형질이나 몸의 특성이 변화하는 게 진화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진화라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쬐깐해졌죠? 아무튼 요거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화라는 말을 딱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뽑아보라라고 한다면은 여기 오랜 시간 그리고 형질이나 몸의 특성의 변화. 즉 진화는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즉 오랜 시간이 필요해.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여서 내 형질이나 특성이 변화하는 게 진화야. 오케이.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선생님이랑 같이 진화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배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배운 여자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흔히 진화하였다, 진화됐다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뭔가 더 발전된 것처럼 혹은 뭔가 더 진보된 것처럼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명과학적 관점에서 진화는 진보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요 정의 속에 뭐 진보나 더 좋다는 얘기 들어봤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진화는 진보나 발전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변화예요, 변화. 즉, 생명과학에서 얘는 진화가 많이 됐다라고 한다는 건 그만큼 많이 변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흔히들 우리 사람을, 우리 인간을 진화의 최고점이라고 많이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말은 우리가 뭐 다른 생물보다 잘났다, 우리가 뭐 강아지보다 잘났어, 우리가 장미보다 더 발전된 존재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원시 조상과, 즉 우리의 먼 조상과 너무 많이 변한 사람이라는 거야. 변한 존재라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즉 저 원시 조상과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이 변화한 집단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더 잘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생각해봐. 야, 우리 얼마나 약하냐? 우리 심지어 달리기도 더 못해. 동물을 사다 그런 애들보다. 우리 강아지도 못 놓치잖아. 그리고 우리 심지어 날아다니지도 못해. 날아다니는 거 얼마나 좋아? 훨씬 편하고, 훨씬 빠르고. 응? 그게 얼마나 좋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이 인간은 진화됐다라고 하지만 이게 막 최고 막 따봉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많이 변했다라는 얘기지. 괜찮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 진화에 대한 정의에서 마지막. 요 진화했을 때 방금 내가 아까 추가한 내용이 형질이나 몸이 변화하는 거라며. 형질이 변화하는 거라며, 형질이. 그러면 아까 요거 봤을 때 형질이 변화했다? 그럼 결국 내 형질이 변했다라는 건 나의 뭐가 변했다라는 거야? 그렇지. 유전자가 변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아니 유전자가 있어야 형질이 나타난다며. 근데 내가 형질이 바뀌었대. 그 말인즉슨 내 유전자가 바뀌었다라는 말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또 빈칸에다가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 어지럽죠? 여기다가 우리 진화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정확하게 보다 생명과학스럽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진화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 세대를 거쳐서 어떤 집단에 뭐 지워줄게요. 헷갈리니까. 어떤 집단의 유전자 구성이 변하는 것이 진화입니다. 오케이? 이게 보다 더 정확한 생명과학적 정의예요. 그리고 지금 단어는 잘 알아두면 좋은 게 내년에 생명과학 원 선택하는 사람 이거 또 나와. 정말 똑같이 또 나와. 그치? 그러니까 그때 고생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조금 더 그냥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자기 진화, 여러 세대를 거쳐서 유전자 구성이 변하는 거. 유전자 구성이 변하는, 즉 유전자가 변하면 형질은 자동으로 변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진화에 대한 정의 한번 내려봤습니다. 그러면 봤을 때 이 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변화하는 과정이 필요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빈칸 여기는 변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변이. 변이는 여기 나왔죠? 생물종 객체가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인데 이때 우리가 동그라미 쳐야 될 것은 같은 생물종. 즉 변이는 다른 생물종 안에 나타나는 차이가 아니라 같은 생물종 내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야. 즉 우리 인간만 봐도 우리 인간은 다 같은 종이야.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같은 종인데 우리의 생김새는 어때요? 그렇지, 다 달라. 이게 바로 변이라고요. 물론 우리가 인간임을 나타내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그리고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그리고 우리 이족보행하는 이런 공통적인 특징은 당연히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인 거잖아. 인간이란 종인 거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같은 종이지만 형질, 즉 우리의 생김새의 차이에는 다 많은 변화가 있잖아. 다 차이가 있잖아. 바로 그거를 변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다시피 달팽이의 껍데기, 즉 얘네는 유럽정원 달팽이라고 하는 모두 같은 종이지만 얘네의 달팽이 껍질 모양은 다 다르잖아. 이게 바로 변이. 여기로 와면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지금 다 뭐가 달라요? 그렇죠. 피부색이라고 하는 형질이 다 다르잖아.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방울토마토? 아니야. 방울토마토 아니고 이거? 그렇지. 무당벌레. 무당벌레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알기로 등 껍데기에 9개인가 10개인가 아무튼 그런 점박이가 있으면은 무당벌레인데 이 무당벌레가 갖고 있는 그 점의 위치나 점의 크기나 그런 것도 다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같은 생물종 내에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우리는 변이라고 한다.
괜찮겠어? 그래서 이제 넘어와서 요 변이가 그러면은 왜 우린 굳이 배워야 되냐고 한다면은 바로 요것 때문이야. 요 말이 중요한 말이기 때문이지. 즉 같은 변이라 하더라도 환경에 따라 생존에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어. 즉 얘들아 변이잖아. 변이. 이거 변이 들어가는 단어 우리 아는 거 뭐 있어? 그래 돌연변이. 얘들아 돌연변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갑자기 돌연. 갑자기 나타난 변이야. 즉 예상치 못하게 그냥 뜬금없이 나온 변이라는 거야. 그래서 돌연변이야. 그래서 이 돌연변이는 환경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제 17년 동안 약간 돌연변이라고 하면 약간 변종같이 좀 나쁜,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그렇지 그냥 생명과학의 돌연변이는 그냥 뭐랄까? 갑자기 나타난 특이한 애인 거예요. 그래서 걔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마치 약간 불리한 것만 많이 접했으니까 그런 거야. 왜냐면 얘들아 우리 지금 북극곰 있잖아. 북극곰 걔네들 다 무슨 색이야? 그래 걔네 다 흰색이잖아. 북극곰 이렇게 흰색. 근데 북극에 살았던 애들이 처음부터 다 흰색이었을까? 아니야. 원래 걔네는 뭐 예를 들어서 좀 억지긴 한데 빨강이도 있었고 이거 초록이도 있었을 거예요. 초록색 북극곰. 그런데 얘네가 지금 북극에 살다 보니까 어떤 애들이 살아남은 거야? 그렇지. 흰 애들만 살아남은 거야. 즉 이렇게 다양한 변이가 있었어. 그 털색이라는 그 털 색깔이라는 그 형질에 대해서 다양한 변이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요들 애들 중에서 어떤 애만 그렇지 흰 색깔 털을 가진 애들만 살아남은 거야. 왜? 그렇지. 이게 유리했으니까. 이게 살아가는데 유리했으니까. 북극은 온 사방팔방이 다 눈천지야. 눈천지 하얀색이잖아. 근데 내가 생각해봐. 그 눈천지에 이렇게 빨간 애가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어봐. 야, 얼마나 무섭겠니? 나 같아도 물개나 그런 거 안 가고 있다. 빨간색 무서워서. 그치? 그니까 잘 뛰지 않는 자기 환경에 유리한 색깔을 갖고 있었던 흰털을 가진 북극곰이 살아남은 거지. 괜찮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이 빨강 애들과 파란색, 아니 초록 애들 입장에서 보면은 요 빨강 애도 변이었겠지. 돌연변이었겠지. 쟤는 왜 갑자기 털이 하얗티야? 라고. 근데 웬걸? 얘가 북극에 살아남을 때는 왔다 했던 거지. 괜찮겠어? 그래서 또 반대로 그 알래스카 연어 잡아보면 걔네들 무슨 색이야? 까만색이잖아. 얘들아 그 숲을 우거진데 우리가 흔히 야생곰이라고 하는 그런 반달곰도 그런 숲을 우거진 데 살잖아. 걔네는 다 무슨 색이야? 그래 다 검은색이잖아. 걔네는 하얀색이 없어. 왜 그럴까? 그렇지, 불리한 거야. 그렇게 어둑어둑한 그런 수풀로 다 이렇게 쌓여있는 곳에서는 갈색이나 까만 애들이 안 보이니까 유리하지. 생각해봐, 허연 애가 갑자기 딱 와가지고 딱 서 있어봐. 그럼 당연히 너무 눈에 띄지. 그러니까 같은 변이라 하더라도 어떤 환경에 따라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요거 개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1학기 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이거 배웠잖아. 요거 남모양 적혈구 이거 원래 적혈구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이렇게 생겨서 이게 뭐 뭘 일으킨다고? 어지러워. 이거 뭘 일으켜? 그렇지. 빈혈증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남모양 적혈구를 가지면 조금 불리한 것처럼 생각을 했잖아.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얘기지. 즉 뭐 우리나라 미국이나 약간 좀 위생적으로 안전한 그런 나라들의 얘기지 아프리카로 가면은 말이 달라져요. 아프리카. 왜냐면 아프리카는 열대기후잖아. 여기서는 이렇게 미음, 리을, 리을, 이응이라는 병이 엄청 창궐해. 이거 뭐야? 그치 들어봤을 거야. 말라리아라는 병이 있거든요. 이 말라리아는 얘도 빈혈증인데 아까 말했던 그 남모양 적혈구가 하는 그런 빈혈하고는 아예 비교도 안 될 만큼 극심한 빈혈증을 알아요. 이건 말라리아는 걸리면 죽는 병이야.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이 아프리카에서는 말라리아가 굉장히 성행을 하게 되는데 이 말라리아는 왜 걸리냐라고 한다면은 그 열대 모기에 물려서 걸리게 되는 병이에요. 왜냐면 그 모기 속에는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원충이 존재하거든. 그래서 이 모기에 딱 물리면은 그 모기에 있던 원충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거야. 근데 요 원충이 되게 웃긴 게 얘가 기생생물이야. 기생생물. 그래서 우리 사람 몸속으로 들어오면은 어느 곳에서 기생을 하냐? 적혈구 속에서 기생을 해. 그러면서 이 적혈구를 파괴하면서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기생을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 얘네 원충 애들이 꼴에 이 남모양 적혈구에는 기생을 안 해요. 하기 싫은 거지, 지들도. 그래서 요 아프리카, 즉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요 지역이 요만큼이다라고 한다면 요 지역 사람들의 피를 검사해 보잖아. 그럼 거의 반절은 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갖고 있어요.
오케이? 그 사람들 피를 뽑아보면은 반절은 여기 정상을 갖고 있지만 반절은 이렇게 남 모양 적혈구를 갖고 있다란 말이야. 왜? 왜? 이 남 모양 적혈구를 가지는 게 말라리아를 걸리지 않게 해주는 거잖아. 오케이? 즉, 요 남 모양 적혈구 때문에 가지는 빈혈증이 이 말라리아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야. 괜찮겠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요 남 모양 적혈구라는 요런 변이도, 요 변이도 우리나라, 즉 말라리아가 창궐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불리한 성질이지만 이렇게 말라리아가 유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충분히 유리한 성질이다. 오케이? 괜찮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얘기야. 그래서 즉 요렇게 이렇게 뭐랄까 같은 변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다른 환경에 따라서 유리하거나 불리하고 이러한 변이가 쌓이면서 즉 변이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게 진화가 일어나는 거야. 왜냐면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인은 분명 달라. 같은 종이지만 달라. 즉 변이가 있다라는 거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점점 시간이 쌓이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되면서 각각 다른 변이가 나타난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러한 변이는 여러 세대 동안 자손에게 전달되어 쌓이면은 형들의 차이가 점점 커지게 돼요. 즉, 이게 점점점 심해지면은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거의 다 정상적 혈구만 갖고 있게 되고 그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이 남모양 적혈구를 가지고 원래 태어나게 되는 이렇게 점점 형질의 차이가 쌓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게 진짜 한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제 진화가 일어나 버리는 거지. 즉 걔네랑 우리는 완전 다른 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즉 변이는 진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오케이? 오케이? 신기하지?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시크릿 단어는 진화. 그리고 세 번째 시크릿 단어 뭐겠어? 그렇죠, 변이. 오케이? 오늘 이렇게 세 개의 시크릿 단어 잘 클래스에 제출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고생했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봐요.